이 본 주방은 현재 기역자로 이렇게 활용이 되어 있고요. 이렇게 활용하더라도 이 상부장 하부에 간접 조명을 둠으로써 좀 더 미적인 효과를 누렸고요. 그리고 설거지를 하실 때 그 보편적으로 보면 뒤에 등 쪽에 조명이 설치가 돼서 실제적인 조명이 필요한 곳에는 사람 몸에 의해서 음영해집니다. 좀 어두워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생기지 않게끔 조명 계획을 조금 더 상부장에 붙여서 다이렉트로 조명을 받을 수 있게끔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 간접 조명 마찬가지로 미적인 효과도 있지만 이 불빛에 의해서 대단히 밝게 설거지를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. 보편적으로 이제 다용도실, 세탁실이 이루어지는 공간인데요. 보시면 구조 자체가 이 뒤에 벽면 구조가 있고요. 이 앞쪽에 통로 공간이 있습니다. 첫 번째 설명드릴 부분은 샤시 부분입니다. 이 뒷부분에 수납장 또는 냉장고가 있던 뭐가 있던 무엇을 놓아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샤시 같은 경우에 여기는 외벽체가 저 안까지 이 그 벽면까지 뒷면까지 가야 되는 샤시 틀로 되어 있습니다. 기존에. 근데 그렇게 갈 경우에 손잡이를 저 안쪽까지 손을 넣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대단히 불편하실 거예요. 그러면 이 수납장이든 뭐가 설치될 부분이기 때문에 샤시를 교체할 당시에 아이디어를 좀 더 낸다고 하면 이렇게 샤시를 분할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수납장이든 뭐가 들어갈 자리에 그 깊이만큼의 고정창을 두고 나머지 오픈되는 부분에 새로운 또 틀을 만들므로 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수납장으로서의 활용을 하고 또 샤시로서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또 요즘에는 주방 쪽에 가스보다는 전기를 활용한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를 많이 쓰시게 되는데요. 뭐 빨래를 삶거나 고기를 굽거나 또 생선을 굽거나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보조 주방 쪽에 이런 가스 쿡탑을 둠으로 해서 빨래를 삶거나 뭐 오랫동안 끓여야 될 뭐 요리를 하신다든가 이렇게 하실 때 큰 창도 있기 때문에 환기도 잘 되고 안심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또 공간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중요시하는 부분은 숨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. 단열, 결로, 또 습, 누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포인트를 갖고 또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. 일반적인 그냥 베이직한 화장실 모델입니다. 그러니까 뭐 컬러와 뭐 구성에 대해서는 고객 취향에 맞춰서 초이스를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됩니다. 제가 주안점을 뒀던 부분은 뭐냐면 타일과 타일이 만나는 부분에는 반드시 매지가 형성이 됩니다. 그 물때라든지 곰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단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. 그리고 갈라짐 현상, 가루가 떨어지는 현상도 많이들 발생이 되고요. 일반적으로 화장실 공사를 하게 되면 이 매지 부분을 백시멘트를 이용해서 매지를 집어넣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그 매지가 물을 흡수를 합니다. 그래서 물때가 끼고 곰팡이균이 번식을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. 반드시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탄성줄눈이라고 해서 이 독일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. 이것은 제가 이렇게 해야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객분한테는 이것을 씀으로 해서 금액이 더 올라간다라는 입장에 접근을 하지는 않습니다. 제가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부분, 사소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. 여러분도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아이디어는 일반적으로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건 뭐 세안을 하건 목욕을 하시건 이렇게 이 작은 공간에 물을 활용해서 쓰면 이 작은 공간에 습이 찹니다. 습이 차 있는 상태에서 샤워를 마무리하시고 그냥 나와서 스위치를 끄고 이렇게 문을 닫으시면
습이 차 있는 공간이 유지가 되는 공간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환풍기에 지연 스위치를 달았습니다. 그래서 모든 스위치를 끄고 문을 닫아도 환풍기는 10분가량 가동이 되면서 환기를 습을 더 없애주는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. 그래서 사소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. 확장을 하면 확장된 공간과 발코니라는 공간에 만나는 부분에 반드시 도어가 들어갑니다. 이런 도어가 들어갈 때 예전에는 일반적인 방문을 설치를 해서 문틀과 방문이 밀실 있게 맞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틈이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. 그래서 그 틈에 의해서 환기가 나오고 소리가 나오고 이 목재, 나무 방문 소재에 의해서 문짝 뒤틀림 현상이 발생이 되고 했던 부분들이 예전에 과거에는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. 근데 요즘에는 소재가 잘 나와서 이런 시스템 도어로 요즘에는 많이들 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터닝 도어라고 이제 명칭을 하는데요. 보시는 바와 같이 문짝과 문틀이 만나는 부분에 고무 패킹이 다 실링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소재 자체가 PVC로 되어 있고 문짝에 의한 유리도 페어글라스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맞닿았을 때 이 틈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밀실 있게 해줄 수 있는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린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닫았을 때 이렇게 되면 잠긴 상태가 되겠지만 한 번 더 위로 올려주면 조금 더 당겨서 이거를 밀착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쓰신다라고 하면 더 밀폐 있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이 발코니 공간의 바닥에 타일 시공을 많이들 합니다. 타일을 활용해서 걸레바지를 올리지 않고 여기서 타일이 끝나고 칠이 만나고 하는 부분에 마감을 많이들 하십니다.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모서리 부분이 약간 좀 지저분하게 마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. 그리고 사용하시면서도 이 말단 부분이 약간 좀 일어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. 같은 타일로 이 걸레바지 형태로 이렇게 돌려줌으로 해서 마음 놓고 쓰실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하나의 팁이다라고 생각됩니다. 물을 사용하는 공간과 내부가 만나는 부분은 반드시 방수가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물을 사용하실 때 이 턱이 방수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스며들어서 안쪽에 내부까지 물을 머금게 되는 부분이 반드시 발생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조차도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.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에 건조기를 놓을 공간이기 때문에 건조기를 놓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공간을 이렇게 비워놓고 콘센트를 없는 콘센트를 신규 콘센트로 만들어 드렸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린다고 하면 이런 알루미늄 소재로 이렇게 캡을 씌워준다라고 하면 이 소재에 의한 휨성을 한 번 더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이것도 별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해놨을 때 고객 만족도는 더 올라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